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천간에 대한 그 물상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지장간까지 잠깐 검토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지에 대한 물상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지를 공부할 때, 12지지를 공부할 때 효과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좌오묘유라고 나와 있네요. 좌오묘유는 각 계절에 가장 핫한 뜨거운 중심 세력들이 모인 것으로서 우리가 왕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좌오묘유는 사왕 또는 사정이라고 하며 오행의 가장 순수한 기운을 의미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왕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잠깐 말씀드리다 보면 내 사주에서 아니면 상담 오신 선생님들의 그 사주를 보니까 좌오묘유가 지지에 가득 차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 성정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그죠? 자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딴 사람한테 이렇게 굽신거리거나 딴 사람 얘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자중심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강한 이런 친구가 되겠는데, 만약에 사주에 어떻게 보니까 좌오묘유가 한 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 왕지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갖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잡고 활동하거나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좌오묘유 대단히 중요합니다. 좌오묘유, 왕지 또는 사정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신사해 하면은 우리가 생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지. 각 계절에 처음에 문을 여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역마성이 상당히 강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생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생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매사의 의욕이 강하고 계획이나 시작, 창의력이 너무 좋고 뭔가 기획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마감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은 왕성하나 그죠?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파워풀함이 좀 적은 그런 단점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주에 인신사회가 이렇게 왕한 사람들은 역마 상당히 분주하게 이동 변동이 상당히 많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끝으로 진술충매하면은 이거는 고지나 묘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계절에 그 끝자락에 붙어서 환절기적인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는 저장과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장과 보관을 주도하며 이건 포용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물 창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고지일 때랑 묘지일 때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술충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왕지, 그 세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생지하면은 뭔가 시작하는 기획력이든 창의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감이라든지 그죠? 저장 보관하는 그 사람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주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진술충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지지를 갖다가 하나씩 본다면, 자, 여기 자는 좌오묘에 이거는 왕지입니다. 왕지. 왕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수라고 하는 요 물상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는 그죠? 아들 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건 쥐띠입니다. 쥐띠. 그래서 쥐 하면은 상당히 그 어떻게 봉신력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늘어난다. 확장된다. 그래서 한 쌍의 쥐가 1년에 약 한 2만 마리의 종족을 갖다가 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죠? 번식력이 상당히 강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는 보면 여기 대설, 절기가 대설이고요. 지장간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확장해서 보면 이러한 내용의 것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축을 봅니다. 축. 축하면 축토하면은 아까 진술충미, 그죠? 환절기고 저장 보관하는 어떤 그 창고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손으로 움켜잡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상형 문자 중에서 이거는 수갑,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잡다,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워낙 값비싼 재산이다 보니까, 그죠? 서두리를 이렇게 끼워서 그것도 못 도망가게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관리를 하는 모습도 잠깐 볼 수가 있죠. 절기는 소환이고요. 지장간에는 보니까 개신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희생이나 봉사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실전 사주를 보면서 사주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푸는 어떤 그런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임목하면은 아까 인신사해라고 해서 생지, 뭔가 시작한다, 기획한다, 뭔가 분주하게 이동, 변동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한자의 어떤 상형 문자를 갖다 잠깐 보면 화살을 길게 늘어뜨려갖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화살을처럼 빠르고 용맹스럽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동물적으로는 보니까 여기 호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절기로는 입춘절기고요. 지정안에는 무병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나무기 때문에 살림이나 목조소라든지, 여기는 어린 학생 막 시작하는, 그죠? 영주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거와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요 묘목하면 요것도 좌오묘의 왕진이에요. 그죠? 봄을 가장 아름답게 강한 색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묘자 이거 글자를 보면 상당히 이렇게 이쪽과 저쪽이 갈라져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겠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보게 되면 여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되고요. 등을 마치 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지 않냐고 등을 대고 있는 상당히 불협화음의 어떤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서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문짝, 그죠? 들어가는 어떤 문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물상이죠. 자, 그런 걸 놓고 보고요. 여기 좀 보면 목이다 보니까 식물이 위로 솟구치는 어떤 무성해지는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길흉해서 흉으로 생각할 때는, 그죠? 나쁜 의미로는 이렇게 이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절기로는 경칩, 지장으로는 갑과 을이 있고요. 확장하면 이렇게 약초라든지 채소라든지 허원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토 봅니다. 진토. 진토하면 여기 아까 진술충미의 고지나 묘지, 그러니까 봄의 끝자락에서 이제 여름의 뚜껑을 여는 향양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봄은 여기 용을 의미하고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용을 갖다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화하고 바뀐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절기로는 총명, 이렇게 지장간에는 을개무가 있고요. 확장하면 여기는 뭐 여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봅니다. 여기 사. 사하면 여기는 인신사회에서, 그죠? 생지나 마찬가지죠. 생지. 여름의 뚜껑을 열기 위해서 여름의 무리들을 끌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 기어가는 모습이고요. 절대 뱀은 빠꾸를 하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어떤 그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목표한 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어떤 파워풀한 면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 절기로 보면은 이파절기이고요.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요 안에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화는 빠르다, 급하다, 항공공항 뭐 이렇게 많은 걸로 우리가 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화하면 음해불이고요. 음해불이고 여기는 12시 정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오, 뜨겁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절고공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이 교차한다, 어긋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여기는 영마, 요걸 것도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왕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력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오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로는 망종이고요. 지장간은 병기정이 있고요. 요걸 갖다 보면은 요 밝음이니까 조명이라든지 뭐 카메라든지 이런 걸와 관련된 우리가
나중에 통변을 할 때 이런 걸 갖다 많이 쓰게 되죠. 자, 여기 미토 봅니다. 미토는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저장, 보관 이렇게 되겠죠. 미토는 나무가 왕성한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고요. 더 자라지 않는, 그리고 이미 다 자란, 그래서 아직이라든지 이거 그죠? 미래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상당히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염소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동글동글하게 물기가 하나도 없고 물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얘기하는 미토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막에 메말라 있는 흙이다, 이렇게도 많이 볼 수 있겠죠. 절기로는 소소,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장간에는 보니까 여기 정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면 아직까지도 미숙하고 부족하고 장애가 많은 어떤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쭉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제 물상론에 대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전 사주를 놓고 분석하고 얘기할 때 그때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익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신금이 나옵니다. 신금은 이제 가을을 시작하는 생지죠. 생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밖으로 발산하는 에너지들이 안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물 나오면 이제 원숭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절기상으로는 입추고요. 기장간으로는 무임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장하면 이 쇠, 금석이다 보니까 철도라든지 기차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금 봅니다. 유금은 이제 가을의 가장 절정, 왕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자아중심적 세계가 엄청나게 강한 왕지는 보면, 여기 보면 유금은 입구가 좁고 배가 볼록한 술단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수변을 붙이면 술주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술 담는 그릇이라든지 물을 대고 있는, 그래서 여기는 저장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유산균이라든지 뭐 우리 담그는 장류, 된장, 간장, 뭐 고추장 이런 거랑도 많이 연관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동물적으로는 여기 닭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절기로는 백로, 이제 하얀 서리가 이제 뭐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바로 유금이다. 지장간으로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확장하면 술이라든지 마침표, 칼 이렇게 쭉 많은 이게 아름다운 다이아, 귀금속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천간으로 얘기하면 신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술토 보면 술토는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서 지금 매달려 있죠. 술하면은 이제 여기 전투용 도끼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도 싸움박질하는 어떤 그런 의미, 절대적으로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게 술토예요. 술토. 그래서 완전히 술토가 있는 사람들, 우리 보면 옛날에 골프 칠 때 박세리, 그죠? 우리 골프계의 아주 영웅이었죠. 이 친구가 바로 술토가 있는데 보니까 그때 별명이 연장불패. 연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서도 지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있는 게 바로 술토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꼭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키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이 강아지, 개를 갖다 의미합니다. 근데 개가 한 마리 있을 때는 그죠? 개팔자,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이 두 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가 두 마리가 있으면, 그죠? 이거는 술은 어떻게 보면 청어로 보면 무토, 큰 산인데 산이 있고 또 산이 있다 보니 첩첩산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운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근데 술토가 세 개가 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술토가 세 개 있으면 참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절기로는 할로, 이게 할로고요. 여기 지장간에는 신정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이렇게 지금 이제 쭉 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한 번씩 쭉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실전 사례에서 우리가 통변을 할 때 많이 쓰는 내용들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게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해자축, 겨울에 뚜껑을 여는 생지죠, 생지. 그래서 해는 여기 실제로 보면 집에서 기르는 키우는
돼지가 아니라 실제로 멧돼지처럼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그 돼지를 보고서 만든 글자가 요 해자입니다. 그래서 갖추다 간직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다가 갖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절기로는 입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장간으로는 무갑임. 그래서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변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상수도, 어장 같은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지지에 대한 물상론을 대해서 한 번씩 쭉 훑어봤는데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시간 내셔갖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지금 이제 한번 들어와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실전 사례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드릴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